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임라인 한국사를 진행하는 강흥천입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기원전의 한국과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직 국가라든가 문명이라는 것이 태어나기 전의 원시의 인류의 삶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보다 가까운 국가적인 삶, 그리고 문명 속에서 사는 삶을 시작했을 때의 한국과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국가라는 형태의 삶을 시작한 것은 기원전 3500년경이라고 합니다. 매우 오래된 옛날인데요. 이때로부터 각종 도시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가던 인류는 서서히 좀 더 커다란 규모의 국가로 발전을 해나가게 돼서요. 이 기원전의 세계가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서기 1년을 둘러싼 그 무렵이 되면은 동양과 서양에서 여러 종류의 국가들을 통합한 매우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양에서는 중국의 한나라, 그리고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삶, 국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민족의 삶도 바로 이때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23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우 오래되었고 세계 최초로 국가가 탄생했던 시점부터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국가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 국가라는 형태 속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어떤 질의 삶을 제공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큰 강을 끼고 발생해 강을 젖줄 삼아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인도 유럽어를 쓰는 유목민은 유라시아 문명 세계를 향해 해일처럼 밀어닥쳤고, 중국에서는 최초의 국가 하나라가 성립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나라가 건국됐으며, 얼마 뒤 또다시 주족이 상을 멸하고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는 등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섬이 많은 자연 환경으로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는 정치 공동체 폴리스를 탄생시켰으며, 아시리아는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로마에선 공화정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란 고원에서 일어난 페르시아는 사상 최초로 오리엔트를 완전히 통일한 제국으로 우뚝 섰고, 그리스의 폴리스인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꾸려 맞서 싸웠고, 페르시아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또한 문명이 탄생했던 이 시기에는 석가와 공자와 같은 성인들이 나타나 인류 사상의 새로운 통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던 곳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의 한 강가에 나와 있습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들이 나타나고 국가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동양에서 그리고 서양에서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070년에 생겨난 하나라, 이것이 공식적인 국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에 이어서 상나라, 우리가 보통 은나라라고 하는 그 상나라로 이어지고, 이 상나라가 권위를 잃은 뒤에는 기원전 1046년 그 유명한 주나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주나라는 소위 우리가 봉건제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주나라 중심에 천자가 있고 하늘의 아들을 자임하는 천자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제후들이 그 천자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체제로 주나라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중원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 체제로 형성이 돼 나가서 오랜 세월 이어졌는데요. 이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조금씩 그 빛을 발해가고, 바깥에서 소위 오랑캐라고 불리는 그 족속들이 계속 중원 땅으로 들어오면서 주나라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770년이 되면은 주나라의 천자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 권위가 현격히 떨어진 그런 시대가 와서 결국은 중원 천하가 4분 오열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춘추 시대라 하고요. 그에 이어져서 그 4분 오열된 나라들이 이제는 서로가 왕을 칭하고, 그 나중에는 자신이 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패권을 다투는 그런 시대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두 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주나라에서부터 춘추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형성된
소위 중화사상 또는 화이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화사상이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져 오면서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대외 정책의 기조를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화 사상을 가진 나라가 춘추 전국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는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했는데 그 통일을 마침내 이룬 사람이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의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여러분들 이 이름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황제,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진시황이 첫 번째 황제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어져 나갈 어떤 지존의 자리라는 건데요. 그 이전에는 주나라 때도 천자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뭐 대왕이라고까지는 했지요. 그런데 진시황은 자신이 왕보다 높은 존재고 자기 밑에 왕이 있다라는 견지에서 자신이 천자이고 이 천자는 황제라고 불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가 서서히 어떨 때는 폭력을 써서 어떨 때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러한 중화의 역사와 계속 짝을 이루면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과 사상에 의해서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진시황이 죽은 뒤에 결국은 여러 혼란기를 거쳐서 유방과 한우의 쟁패가 이어지고 여기서 최후의 승자였던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량에서 서기 원년 무렵에 형성된 동량의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어땠을까요? 서양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강에서부터 발원한 이 문명이 여러 도시국가로 이어지다가 서서히 하나의 제국으로 합쳐져 간 과정이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었는데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나일강을 이 경계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비교적 고정된 그런 그 문명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금의 중동 지역,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계속 주인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마다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하는 그런 구조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서기전 2350년경 이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통일한 그 종족이 아카드인이라는 그 종족이고요. 다시 기원전 1830년쯤 되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바빌로니아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해서 이 서아시아 지역의 패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하고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이라고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셨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글로 쓰여진 법으로는 최초로 나타난 것이고 그 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인류의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바빌로니아 이후에도 계속 패자가 바뀌는 그 혼란 상태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서아시아를 마지막으로 통일한 주체는 기원전 525년의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하면은 고대의 아주 영광된 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봉된 300이란 영화 그리고 그 300의 후편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하는 그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한때 어마어마한 제국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하는 그 오리엔트 지역에서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결국은 그리스를 침략을 했다가 그것이 잘 못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나앉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주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역으로서의 자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주역으로부터 밀려나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의 찬란한 고대 문화를 자기가 계승하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헬레네스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싶어 했고, 그 헬레네스의 문화, 즉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동양과 서양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시아의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아시아에다가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일으켰을 때 그의 제국을 흔히 일러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헬레니즘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로 죽자마자 사분 오열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서양 전체의 세계에서 패자로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그 찬란한 이름을 남기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하여 서기 1년 전후가 되면은 이 세상에는 동양에 있는 거대한 제국인 중국의 한 나라,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거대한 제국인 로마가 마치 거대한 양대 산맥처럼 우뚝 서고,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나라와 로마 제국이 뿜는 광채만큼은 그렇게 역사에 많이 남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중국의 한 나라를 이어주는 광활한 지역이 있었으니 그걸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제국과 제국이 우뚝 서고 그 사이에 실크로드가 있는 이 고대의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우리의 최초의 나라였던 고조선도 그 자신의 국가로서의 삶과 그다음에 성장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기반 위에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에 따르면 환웅은 홍익인간의 큰 뜻을 품고 한인에게 천부인을 받아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으며, 그곳에서 환웅은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려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